자, 내신 대비 교재 정적분의 활용 9번 문제부터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 71페이지 9번이야. 야, 니네 옛날에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나 모르겠어.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1이다라는 이 그래프 그려라 라고 하면 x하고 y가 모두 양수인 부분만 생각을 해. x하고 y가 모두 양수인 부분만 선택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x하고 y에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대칭 이동하면 이게 바로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1이라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라 한다면 9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게 사실은 루트 x 절대값 더하기 루트 y 절대값은 1이라 해서 사실 5번이나 9번이나 뒤에 나와 있는 17번이나 뭐 다 같은 문제라고 사실은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얘 같은 경우는 x가 양수고 y가 양수인 부분 있잖아. 그 그래프만 그려. 근데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그려지는 건 사실 크게 문제되지는 않고 근데 y 대신 0 넣어봐. x가 1이죠. x하고 y가 양수라고 가정하면 근데 만약에 x 대신에 0 넣어? 그 y 값이 1이 된다. 그래서 얘는 x절편하고 y절편이 저 도형과 마찬가지로 0,1과 1,0을 지나는 사실은 그래프를 그리면 그 그래프의 모양이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긴 해. 이런 형태로. 이게 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근데 x 더하기 y가 1이라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그럼 루트 x 더하기 루트 y 그래프를 뭐 도함수를 통해서 막 미분계수 통해서 뭐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런 거 판단해서 그려보면 그 그래프의 모양은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는 걸 사실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x하고 y가 양수인 부분이야. 그럼 이런 부분이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길 거니까 나는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 4배를 해서 계산하겠다. 그래서 이 정적분의 활용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래프 그리는 법을 조금 알아야 돼. 물론 이런 거 우리가 배운 적이 없지만 정리해서 할 수는 있긴 있어. 그제? 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계산은 결국에 이거래. 이거 넘겨. 그럼 루트 y가 1 빼기 루트 x라 그러니까 y는 뭐가 되냐면 1 더하기 x 마이너스 2 루트 x가 돼. 그래서 0부터 1까지 1 더하기 x 빼기 2 루트 x라는 요놈의 적분을 계산한 다음에 그거에 4배를 해주게 되면 내가 원하는 9번 정답. 4배 안 하면 1번 하고 17번 정답.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9번 문제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봤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이런 거 몰랐는데요. 그럼 지금 다 알면 돼. 그리고 사실은 니네가 정리해서 넘긴 다음에 뭐 이계도 함수나 도 함수의 그래프 우리 배웠잖아. 그거 이용하면 사실은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게 사실 맞는 거고. 9번이 이랬습니다. 자, 넘어가서 1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5번. 자, 둘러싸인이라는 거의 수학적인 정의는 사실은 없다. 근데 통상적으로 어떻게 언급을 하냐면 문제에 주어진 그래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부등식 영역 중에 넓이가 유한인 곳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해. 그러면은 여기에 y는 세제곱근 x 빼기 1 하고 그다음 y는 얼마냐면 2분의 1 묶어줄게 x 빼기라고. 그럼 얘네 둘이 만드는 도형의 넓이인데 근데 일단 먼저 이게 둘 다 x축 바르만큼 평행 이동했지? 그러니까 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얘네 둘이 이루는 넓이하고 y는 세제곱근 x하고 y는 2분의 1 x가 만드는 넓이가 다를까요? 넓이 똑같을 거 아니야? 부등식 영역으로 만들어지는 거? 근데 평행 이동했을 뿐이거든? 그러니까 요걸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요걸로 계산하는 게 편하다. 그러니까 요렇게 시작을 해주는 게 좀 이 문제 풀이에 좀 센스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먼저 y는 2분의 1 x 같은 경우는 니네도 알겠지만 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이고요. y는 2분의 1 x.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루트 x랑 함수의 그래프가 거의 유사하다 생각하면 돼. y는 루트 x랑 그래프가 유사해서 그래프의 모양은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겠다. 그래서 나는 일단 먼저 얘하고 얘가 언제 만나는지가 일단 먼저 필요해. 그래서 봐. 세제곱근 x랑 2분의 1 x랑 서로 같아요. 양변 세제곱하면 x가 8분의 1에 x 세제곱 되고 그럼 넘어가면 x 뭐야 이거 값이 좀 더럽게 나오네. 자, x의 제곱이 얼마가 나오고 8이 나오고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이제 2루트 2가 되는구나 라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는 x 대신에 음수를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는 함수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 함수의 그래프 그리면 이놈이 음수 쪽 방향에서도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는 얘기죠. 세제곱근은 그래.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원점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럼 얘하고 얘의 넓이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고 요거 넓이 구한 다음에 2배 해도 상관없겠다. 왜? 얘네 둘 다 기함수니까. 그래서 계산할게. 인테그랄 0부터 2 루트 2까지 세제곱근의 x에서 2분의 1 x의 적분을 빼신 다음에 그거에 2배를 하면 되겠다. 어려운 적분 아닌가 계산 안 할게.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넓이 나온다. 자, 위에 있는 함수에서 밑에 있는 함수를 빼서 적분해라. 그럼 두 곡선 사이 넓이, 근데 기함수라 넓이가 똑같이 나올 테니 자, 2배 해주는 게 내가 원하는 정답이 되겠다. 자, 이게 바로 15번 문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다.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25번 문제를 보도록 할 거야. 차근차근 보자고, 차근차근. 차근차근. 자, 차근차근 봐야 되는 거지. 졸면 안 돼? 아직까지는 안 주는 것 같은데. 자, 25번도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5번 문제를 보면 x는 1 더하기 2의 y승, 그리고 x는 2의 2y승에 더하기 2라고 하는 자, 이 두 도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계산해보고 싶은데 이거 y가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얘를 y로 정의하고 식을 세우기가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라 해설을 보니까 x랑 y랑 바꿔서 계산하자라고 하더라고. 왜냐면 x랑 y랑 바꾼다는 것이 사실은 어떤 도형을 y는 x에 대칭이동한 것뿐이잖아. 대칭이동한다 해서 넓이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좀 우리에게 익숙하게끔 x랑 y를 바꿔서 y는 1 더하기 2의 x, y는 2의 2x에 더하기 2라 해서 야, 이렇게 바꿔도 넓이는 변함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에게 그나마 조금 익숙한 형태의 함수식이 나오니 요거의 넓이로 계산하라는 게 해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야. 사실은 선생님은 바꾸진 않았어. 근데 나는 사실은 오래 했잖아? 오래 했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넓이를 구하는 게 별로 어렵진 않은데, 그러니까 니네들은 근데 아직까지 이런 도형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사실 상상도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런 것도 혹시 학교 선생님한테 좀 여쭤봐야 돼? x랑 y랑 바꿔서 적분해도 되냐? 서술형에서 문제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 좀 물어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문제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면 좀 쉽게 그래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 문제가 원하는 게 결국에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교점을 언제 계산해? 교점. 언제 만났느냐? 그래서 얘랑 서로 같다라고 하는 방정식을 해결해 주셔야 돼. 그래서 내가 얘를 t라 하고 그냥 t 제곱이 되겠죠? 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 제곱에 넘어와 마이너스 1 더하기 2만큼의 t에 더하기 2는요. 너무나 인수분해가 대놓고 지금 인수분해 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t는 빌려 쓴 거니까 자, 2의 x승 빼기 1과 그다음에 2의 x승 마이너스 2는 0으로 이렇게 인수분해 돼서 자, 요거 만족하는 x값은 0, 요거 만족하는 x값은 1. 그래서 얘가 0이고 얘가 1이 되는구나. 근데 솔직히 이제 문제는 뭐냐면 0과 1 사이에서 얘가 함수값이 큰지 얘가 함수값이 큰지 좀 알기 힘든 경우 있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아무거나 빼. 그래서 음수 나오면 나중에 결과 부호 바꿔. 자, 그래서 나는 일단 느낌상 왠지 뭐 요거일 것 같지만 그냥 아무거나 빼볼게. 자, 1 더하기 만큼의 2의 x에서 뭘 뺄 거냐면 자, 2의 2x도 빼고 2도 뺀 다음에 걔네들을 어디부터 0부터 1까지 적분해. 적분하면 적분해서 나온 결과가 난 이걸로 계산했거든 진짜로. 계산했더니 뭐가 나오게 되냐면 그냥 뭐 적분 어려운 적분은 아니니까 그래서 했더니 2분의 1 2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이라 자, 음수가 아니라는 걸 확인을 했어. 음수가 아니라는 걸 확인을 했어. 그래서 얘가 바로 내가 구하고 싶은 정답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마무리 졌죠. 그러니까 일단은 x랑 y랑 바꿔도 된다.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니네가 처음에 해야 되는 건 바로 이 두 개의 그래프가 언제 만나는지 그 교점 좌표를 구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사이에서 누가 큰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럼 일단 빼고 적분해. 그래서 나중에 음수면 니네가 마치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오케이? 만약에 음수라고 한다면 자, 요게 바로 두 곡선 사이의 넓이가 되겠다. 자, 요게 25번이었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또 몇 번 문제를 보냐면 쭉 넘어가서 자, 공통적으로 궁금하는 문제를 좀 살펴볼게. 자, 37번 문제 보도록 할게. 자, 이거 좀 중요한 문제라고 선생님이 아마 예전에 센스학 문제 풀이할 때도 강조했던 것 같아. 쉽지 않지? 좀 이렇게 좀 환기 좀 시킵시다. 자, 37번 문제는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인데 이거 우리 MOM에도 있고 센수학에도 있고 칠판에만 지금 한 두 번 풀어서 사실은 지금까지 하면 세 번째 될 텐데 그만큼 자주 나오는 중요한 문제니까 37번은 좀 잘 봐라. 야, 근데 니네 이거 정적분 하다 보면은 사실은 조금 좀 몇 가지 알아두면 좀 좋은 좀 암기하면 좋은 몇 가지 사실들이 있는데
요거 좀 이 문제 통해서 한번 그냥 몇 개 좀 외울까? 이번 시험을 위해서. 자, 봐봐. 우리가 왜 y는 sin x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지금 선생님이 표시한 네 가지 영역이 다 넓이가 똑같지? 그래서 y는 sin x라고 하는 이 부분의 넓이가 다 똑같아서 이거 넓이 각각 얼마 된다 그랬어? 1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건 좀 외워두면 좋다고 했어서 이거.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접근할 때 이거를 접근하지 않고 삼각함수의 그래프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만 좀 생각을 하면 좀 쉽게 접근 결과를 계산할 수 있는 경우가 좀 있다. 근데 봐봐. 예를 들어 y는 sin의 파이 x야. 이건 주기 얼마야? 2지?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게 2거든? 원래는 2파이였는데 그럼 높이는 똑같은 상황에서 가로의 길이가 파이분의 1 해버렸네. 파이분의 1. 가로의 길이가 파이분의 1 해버렸네. 그럼 얘네들은 요 한 조각의 넓이들이 전부 얼마 된다? 파이분의 1이 된다는 얘기다. 파이분의 1, 파이분의 1, 파이분의 1, 파이분의 1, 파이분의 1, 파이분의 1.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좀 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기억할게. 자, 우리 예전에 미분할 때 선생님이 잠깐 설명했는데 1,0을 지나는 y는 lnx라는 그래프가 있었대. 그래서 원점에서 접선을 걷대. 혹시 이거 기울기 기억나? 2분의 1.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2,1. 근데 여기서 수선의 발 내리잖아? 요거 넓이도 1이래. 요거 넓이도 1이래. 요거 넓이도 1이래. 요것도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요것도 좀 기억해 두면 좀 좋지 않겠느냐. 이번 기말고사를 위해서. 알겠지? 요것만 알아도 아까 니네가 질문하지 않았지만 어떤 몇 가지 문제. 예를 들어 43번 같은 거는 그러면 암산으로 할 수 있는 거야. 43번 문제 니네 질문하진 않았는데 이 넓이 구하라는 문제거든. 43번이. 원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삼각형의 넓이. 밑변의 길이 2에다가 높이 1에다가 2분의 1 곱한 삼각형의 넓이에서 1 뺀 거 끝. 이게 바로 여기 빨간색 부분 넓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몇 가지 좀 기억해 두면 좋은 게 좀 있으니까 자, 기말고사를 원해서 위해서 좀 기억해 두는 게 좋겠다. 근데 이제 37번을 이렇게 설명한 이유 가겠습니다. 뭐 37번도 니네가 적분을 통해서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자, 그래 왼쪽을 좀 지우고 졸진 않는데 되게 졸려하는 느낌? 지금 여기 있는 지금 학생들이 졸진 않아 지금. 아무도 안 조는데 아주 졸음을 거의 이제 한계점에 왔어. 한 5분 있으면 한 과반이 졸 것 같은 그런 느낌. 창을 좀 더 열까? 춥지 않지? 그지? 이게 원래 비가 오면은 이 비가 열기를 이게 아니야. 3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y는 a 코사인 x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만드는 그럼 이 도형의 넓이는 얼마인지 혹시 좀 알겠냐? 이거 얼마일까? 얘 넓이 얼마일까요? 뭐 이거 이용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넓이 얼마일까 이거? a겠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x 적분하면 1이잖아? 근데 실수배 a, b 했으니까 그냥 이 넓이는 a라는 거 적분하지 않아도 알아야 되는 거야. 한 조각이야 한 조각. a야 a. 그런데 이 넓이를 y는 sin x라는 그래프가 넓이를 반띵. 그럼 여기 넓이 2분의 a, 여기 넓이 2분의 1. 그런데 넓이를 구하는 건 여기 넓이를 구하는 게 더 이롭다. 기계적으로 외워라 그냥.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거 선생님 얘랑 만나는 점의 좌표를 알 수 없지 않느냐 미지수니까. 그래서 미지수가 포함된 힌트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 조지마. 그래서 내가 이 교점의 좌표를 K라고 한다면 K를 집어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오는구나. A 코사인 K가 바로 사인 K가 되는구나. 탄젠트 K가 A가 되는구나. 그래서 K라는 각도에 대한 탄젠트 값이 A가 된다는 얘기는 그 그림의 모양이 이런 형태로 그려지게 되는구나. 자, 이게 이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거든. 그리고 계산 끝까지 잘 봐야 돼. 요령 없으면 이거 계산 더럽게 복잡하거든. 요령만 알면 계산이 더럽게 쉽거든. 그러니까 끝까지 잘 봐. 그러면 0부터 K까지 위에 있는 함수 a 코사인 x에서 밑에 있는 함수인 sin x를 뺀 이 정적분의 결과가 뭐가 된다? 2분의 a가 된다. 그래서 이 방정식만 해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봐야 된다. 끝까지. 코사인 적분하면 뭐야? 그냥 사인이지? a sin x 플러스 코사인 x. 이제 니네도 좀 헷갈리지 않냐? 하도 미분 적분하다 보니까. 이거 부호 안 헷갈려?
난 지금 20년째 헷갈리는데. 그럼 일단 가로치고 0하고 K를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A sin K 플러스 코사인 K 0을 집어넣은 거 빼야 되거든. 0 넣으면 0이고 0 넣으면 1이고 빼기를 한 결과가 얘가 뭔다? 2분의 2가 된다. 그럼 A 곱하기 sin K 보자. 자 코사인 K 보자. 자 이거 섣불리 풀었다면 큰일 난다. 야 졸리면 좀 외투를 좀 벗고 좀 깨려고 노력을 좀 해줘. 야 이거 섣불리 계산하면 망하고 요거 집중해. 이런 류의 문제는 항상 이게 통분이 돼서 약분이 돼버리더라고. 분모가 똑같아서 분모를 a제곱 더하기로 두면 분자는 a제곱 더하기로 되는 거 보여? 분자가? 그럼 마치 루트 3분의 3 같은 거야. 마치 루트 3분의 3 같은 거야. 그 약분되면 루트 3이 남듯이 이 전체항이 바로 뭐가 된다? 루트에 a제곱 더하기 1이 돼버려. 동의하냐 지금 내가 한 얘기? 그래서 마이너스를 넘어가면 얘가 2분의 1 a가 되고 2분의 a 더하기 1이 되고 근데 양변 제곱하면 a가 그냥 바로 나와. 응? 양변 제곱하면 1, 1 사라지기 때문에 제곱하고 양변 a로 나누면 a값이 바로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할게. 아이 해?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1이 그러니까 다 왔는데 뭐 4분의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이거든? 1 나누고 양변 a로 나눠. a가 양수거든. 그럼 4분의 a 더하기 1 돼서 넘어가 남으면 3분의 4가 정답이 된다는 거 가지고 확인할 수 있다. 자 30초 문제 기억해둬. 자 요거 모르면 이거 진짜 난이도가 헬로가. 양변에 이거 곱한다고 니네가? 그럼 막 여기 이거 곱해주고 그럼 장난 아니야. 그래서 반드시 왜 나는 잘 모르겠어. 항상 이게 묶여지더라고. 이런 류의 문제들은. 자 내가 이거를 이해했나 모르겠나 이거 확인해보고 싶은 사람은 바로 오른쪽에 있는 39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비슷한 스타일이니까 39번으로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아. 졸지마 우리 젤리나 또 먹어볼까? 아유 이 젤리도 먹을 거지? 젤리 뭐냐 젤리 늦지 좀 마. 그 맨날 늦는 것도 습관이 됐어 내가. 아이고 석현아 으이차 수민아 받을 수 있지? 우리가 딴 건 몰라도 이 젤리 받는 실력은 늘잖아. 세나야 아 그래 그래 모르고 그런 거니까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그지? 안 먹어? 너 혹시 별명한 거 아니지? 이름을 원래 너 세나 했던 거 아니야? 이름이 원래? 분명히? 오늘 잘못 듣는 게 좀 많아? 그래. 당첨돼 갑자기 블러킹을 하듯이. 난 배구하는 줄 알았어. 배구하는 줄. 자, 요게 바로 37번 문제였다. 다시 이제 다음에 42번 풀 거거든. 야, 나 먼저 이거는 좀 너무 자주 나오니까. 우리 MOM에도 있을 정도면 얼마나 자주 나오는 거야, 이거. 그지? 아이고, 밖에 안 춥네. 창문이 더 열어도 되겠는데. 어우, 시원하다. 아우, 시원해. 이제 환기가. 원래 창문이 양쪽에 이렇게 딱 있어야지 환기가 싹싹 되는데, 뒤에 열면은 다른 교실 시끄러가지고. 이건 또 뭐야? 뭐야 근데 이거? 뭘까? 비 오는데 공사나? 아씨 짱나는데? 더울 텐데 또? 좋을 텐데? 뭐야 이거? 시끄럽게. 자, 4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밖에서 그은 접선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일단 접근 방법으로 시작을 해볼게. 자,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본 건지 몰랐어. y는 이제 사인 제곱 x라는 그래프 밖에 있는 어떤 알파, 베타라는 점에서 접선을 걷지? 근데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그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 된다는 걸 이용해서 과연 이제 그 접선의 식은 바로 뭐고 또 넓이는 뭐고 뭐 이런 거를 지금 찾아 나가는 과정이다. 근데 지금 분명히 이 문제가 외부에서 그은 접선 문제이기 때문에 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뭘 몰라? x좌표도 모르고 이 접점에 x좌표도 모르고 y좌표도 모르고 기울기는 미분해보면 알겠지만 이제 얘가 2sin t, 코사인 t가 되니까 사인 하면 2t가 될 거예요. 그죠? 자, 이러한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접선이 되게 된다는 걸 아마 확인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래. 그러면은 이제 나는 기울기가 또 조용히 해볼게. 사인 2t. 창문 열면 다시 시끄럽다 이제 분명히. 자, 더하기. 자, 사인 제곱 t라 해서 요게 이제 외부에서 그은 그 접선의 식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외부의 점조차도 사실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야. 자,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이거야. 예를 들어 만약에 이 점에 x좌표를 t1이라 하고 얘를 t2라 하면 서로 수직이 돼야 되니까 사인의 2t1과 사인의 2t2를 곱한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거든? 근데 생각해봐. 우리가 서로 역수의 반대 보니까 내가 2분의 1이면 얘 얼마 돼야 돼? 근데 그게 가능하니? 사인은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반드시 한 친구가 1이 되고 한 친구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 자, 이 문제의 독특한 점은 이거였던 거야. 다시. 자, 사인은 기본적으로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절대값이 1보다 큰 게 불가능하다. 그럼 나도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고 얘도 절대값이 1보다 크거나 같거나 같으려면 한 개가 1이고 한 개가 마이너스 되는 것이 필수 불가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럼 얘가 90도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t의 원은 얼마? 4분의 파이라고 얘기하면 되겠고, 그럼 얘가 이제 몇 도가 되냐면 이제 270도 2분의 3파이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t2가 얼마가 된다? 4분의 3파이가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식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접점 좌표 알아냈으니 나머지 계산은 사실은 이제 할 수 있는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지. 근데 사실은 여기서도 한 가지 팁을 좀 얘기해 보자면, 사인 제곱 x는 0부터 파이까지 사실 사인 x랑 별로 다를 바 없는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거의 유사하게 그려지게 됩니다. 사인 x하고 거의 다를 바 없이 x는 2분의 파이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데,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접점의 좌표도 사실은 둘이 서로 어디에 대칭이냐면 2분의 파이 대칭이라, 아 그래? 나는 접선의 기울기가 1인 접선, 너는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 그럼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바로 이 부분의 넓이. 그래서 어떻게 해? 아,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2배라도 상관이 없겠구나. 그럼 인테그랄 2분의 파이부터 4분의 3파이까지 이 접선의 식에서 사인 함수식인 자 사인 제곱 x를 뺀 다음에 적분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바로 그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다. 물론 마지막에 2배 해줘야겠지. 그 1번만 구하면 되는데, 근데 1번은 뭐 x가 4분의 3파인 상황이니 바로 1번식은 세울 수가 있죠. 아, 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x가 4분의 3파인 상황이니 집어넣어 보면 x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자 4분의 3파이 사인 값은 2분의 루트 2 제곱하면 2분의 1이니까 더하기 2분의 1이라는 자 요 1번식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빼 적분해주면 되겠다. 물론 마지막에 2배도 해주셔야 되고. 근데 마지막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잖아. 그죠? 요게 제일 중요한 거지. 자,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수직이 되기 위해선 걔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요게 바로 42번에서 니네가 기억해 둬야 될 내용이 된다. 자, 47번은 답이 이상한 문제긴 하지만 많은 친구들이 또 공통적으로 궁금했기 때문에 47번 문제를 또 마찬가지로 해결을 좀 해보도록 할 거야. 와, 이거 잠바 입고 있는 애들 안 덥냐? 난 이렇게 셔츠만 입고 있어도 더워 죽겠는데 잠바까지 입고 있으면 안 덥나? 춥지 않지? 춥지 않지? 비가 와서 비가 오고 나면 춥지 비가 올 때는 좀 이게 무슨 효과라고 하는데 아무튼 자 47번 문제 한번 또 보도록 할게. 천천히 설명할게. x축이 있었고 감소함수가 있었어. y는 어떤 함수가 있었냐면 2의 마이너스 x라는 함수에 식이 있었지. 근데 여기에 어떤 점이 있었었냐면 x좌표가 2n인 점이 있었어. 그래서 실제로 좌표를 구해보면 뭐 이렇게 그 점의 좌표를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야, 이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 근데 그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이 점의 좌표를 x2n이라 하고, 그럼 x2n이라는 이 직선과 곡선과 접선으로 둘러싸인 자, 이 부분의 넓이를 한번 계산해 보겠다. 뭐 이런 의미로 보여줍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접선을 좀 구해봐야겠고, 그 접선의 x 절편을 계산해야겠고,
그 다음에 지수함수에서 접선식을 빼서 내가 원하는 구간까지 적분해주면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QEN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의 급수니까 꼬라지 봐서는 등비급수로 결국에 마무리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한번 단계적으로 천천히 한번 해보자. 요거 미분하면 성미분 이게 되고, 그래서 접선식 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n인데 2n 집어넣었죠. 자, 요 점을 지납니다. x 빼기 2n에다가 더하기 2에 마이너스 2n. 근데 이놈의 x절편이 궁금하니 y 값이 0일 때의 값이 궁금하다. 자, 절대로 0일 수 없는 지수식으로 양면 나누게 되면 0은 마이너스 x 빼기 2n에 더하기 1이 되고, 마이너스 x 넘어가면 x의 값이 2n 더하기 1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2n 더하기 1. 이 점의 좌표가 2n 더하기 1. 여기부터까지 길이가 1밖에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궁금한 적분은 선생님 갑시다. 2n부터 2n 더하기 1까지 위에 있는 지수함수 여기에서 밑에 있는 직선식 이거를 빼야죠. 얘를 빼야죠. 그럼 더하기로 바뀌면서 2에 마이너스 2n x 빼기 2n에 요거 마이너스로 바뀌어서 2에 마이너스 2n이 되고, 얘를 내가 원하는 구간까지 적분해 주시면 되겠다. 자, 계산이 조금 더럽긴 해, 그죠? 근데 이제 이 문제 풀이는 또 어떤 센스를 발휘를 했냐면, 적분 구간의 시작과 끝을 보니까 x축방으로 마이너스 2n만큼 평행이동을 하고 싶어. 그럼 적분 구간이 0부터 1까지니까 계산이 편하잖아. 근데 얘를 이쪽으로 평행이동하려면 x축 방향 음해 방향으로 2n만큼 평행이동하려면 x 대신에 뭘 대입해야 되냐? x 더하기 2n을 대입해줘야 돼. 여긴 x 대신에도 바람 소리지? 자, x 더하기 2n을 대입해줘야 돼. 그래서 얘를 좀 더 간단히 정리하면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빼기 2n, 그 다음에 더하기, 자, 2에 마이너스 2n승에 곱하기 x, 그 다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n에 대한 적분이다. 자, 이렇게 훨씬 더 간단한 형태의 적분으로 이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x축방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그래서 그 결과물을 계산해 보면 여기다가 0 집어넣고 1 집어넣고 빼는 건 니네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근데 좀 만만치 않게 복잡하니까 차근차근 정리해 주면 그 식이 뭐가 나오게 되냐면 이게 나와요. 2분의 1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2n 분의 1 이게 나오게 돼. 자, n 대신에 1 집어넣어 볼까? 에이, 눈 감지 말고. 졸려서 막 이게 아니라 이건 아니지 진짜로. 자, n 대신에 1 대입하면 초항 구할 수 있고요. 공비는 2의 제곱분의 1이죠. 그럼 거점 설명할게. 자, 여기 q의 2n, n 대신에 1 대입한 초항과 1-r분의 a라는 공식을 적용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혹시 요거 계산하는 과정이 좀 어려워서 질문한 거라면 개인 질문할 때 얘기해 줄 수 있도록 해. 자, 이게 47번이었대. 야, 8번 유형 니네 질문 안 한 거 다 잘 해서 안 한 거길 정말 바라는데 내 맘은. 근데 이거 하나만 잠깐 설명할게. 알면 니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 어떤 거냐면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가 서로 y는 x의 대칭이 돼서, 예를 들어 내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역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서 이 점의 좌표가 예를 들어 0,3, 이 점의 좌표가 뭐 예를 들어 4,6,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이제 3,0이 될 것이고 이 점의 좌표는 6,4가 돼서, 자, fx의 이 부분의 적분과 역함수에 관한 이 적분을 더하시오라는 이런 유의 문제를 우리가 이제 많이 경험하게 되지. 그지? 근데 이 문제 풀이의 핵심적인 목적은 요 넓이로 대신 계산해서 그냥 사각형의 넓이로 계산하자. 그래서 원래는 그만 줘라라 진짜.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원래 함수 fx의 적분과 그 다음 역함수의 3부터 6까지의 역함수의 적분을 더하시오라는 이런 유의 문제들이 48번, 49번, 50번에 나와 있잖아. 근데 기억나? 기억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거 다 어떻게 구한다고?
그래, 위에 것끼리 곱한 거에서 밑에 것끼리 곱한 거 빼면 된다 그랬어. 처음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야. 분명히 선생님이 강조를 많이 했지. 기억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문제의 구조상 그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근데 위에 것끼리 곱하고 밑에 거, 그냥 선생님 봐봐. 다 구해봐. 그냥 여기는 다 바로 체크했어. 2F2 곱하기 0 빼. 그냥 하면 돼. 2 빼기, 이거 답 2 그냥. 그래서 정답 그냥 바로 다 나온다고. 근데 50번은 위에 거기 곱하면 안 나오는 그래? 나올 텐데. 역함수의 루트 3 곱한 거를 했어? 네. 개인 질문으로 그러면 한번 선생님이 금방 알려주도록 할게. 자, 이런 게 이제 48, 49, 50번 문제를 풀 때 사용되는 개념들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 1년 동안 제일 자석 수업을 열심히 잘 듣고 눈만 뜨고 있었다면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될 내용들인 거야, 사실은. 혼나야 돼, 혼나야 돼. 자, 그래서 8번 유형은 니네가 질문을 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따로 하지 않겠지만 혹시 잊어버리고 있었던 친구들 있다면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치면 나와. 선생님 해봤어. 나오더라고. 이따 한번 보여줄게. 가운데가 좀 플러스 나왔는데 답 2번이에요? 2번이야, 답. 근데 저는 가운데가 플러스가 나오는데 근데 1하고 G1을 곱한 걸 빼야 되는데? 안 뺐구나. 자, 얘랑 곱한 거에서 얘랑 곱한 걸 빼야 돼. 저희나봐요. 그랬구만. 그럴 수도 있지.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자, 뒤로 넘어가서 6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0번 문제.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입체도형의 부피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할 텐데, 자, 부피를 구하는 일반적인 개념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봐. 제발 좀. 야, 우리가 그동안 적분을 통해서 넓이를 구하는 그 기본적인 컨셉이 어떤 거였냐면, 넓이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떤 거냐면 이 선 요소? 어떻게 보면은 아주 얇은 직사각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그럼 여기부터까지 길이인 아주 얇은 가로의 폭에 해당하는 dx, 아주 작은 x의 증가량과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인 y를 곱한 다음에 잘개 쪽에 니네가 더하게 되면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게 기본적인 넓이를 구하는 컨셉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도형의 부피를 계산을 해보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순서를 꼭 기억해둬. 문제에서 지금 교육과정은 웬만하면 주어지는데 니네가 적당한 기준축을 설정을 해. 적당한 기준축을 설정을 하고, 그러면은 부피가 시작하는 곳과 끝나는 곳에 해당하는 어떤 좌표가 분명히 이 축 안에 존재하게 될 거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축 위에 좌표가 x인 점,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면서 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단면의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넓이를, 그래, 내가 목소리 크게 한다고 깨는 것도 아닌데 그냥 조용히 설명할게. 자, 이 넓이를 만약에 x에 관한 식으로 설명할 수만 있다면 여기에 아주 작은 높이 요소, 두께 요소죠? g를 곱해 작은 부피 요소를 만들어주고, 그런 놈들을 a부터 b까지 잘게 모아 더해주면 부피가 나오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부피를 구하는 컨셉이다. 그래서 넓이를 적분하면 부피가 나오게 되고, 부피를 미분하면 넓이가 나오게 된다. 자, 이게 바로 이 부피에 관련된 개념의 기본적인 컨셉이다. 그래서 니네가 뭐 58번, 59번은 질문을 안 했어. 숙제를 안 한 건지 안 궁금한 건지 모르겠지만 질문을 안 했으니 60번 문제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하는 거야, 니네 진짜. 1년 동안 진짜. 보통 우리가 처음 만난 게 12월 18일이야. 한 이제 보름 있으면 이제 1년 되거든. 1년 동안 니네들 잔소리 듣는 거 지겹지도 않냐? 숙제 해와라. 자지 말아라. 집중해라. 잔소리 듣는 것도. 내가 얘기했잖아. 남이 시켜서 하는 공부는 대학 못 간다니까. 악담이 아니라 남이 시켜서 하는 공부는 절대 대학을 못 가. 내가 미친 짓이 하고 싶어서 막 달려가도 모자를 파네. 하기 싫어 죽겠는데 끌려가면 절대로 대학 못 간다고. 인서울은 꿈도 꾸지 말고 수도권도 못 가. 수도권도 못 가. 자,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전체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3승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야.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뭐냐? 반지름의 길이의 3분의 2만큼 해당하는 얘를 지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이 오른쪽에는 조그만 부피하고 왼쪽 부피의 그 부피의 비율이 궁금하대. 그럼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의 부피를 구한 다음에 전체 부피에서 빼주면 나머지 부피 구할 수 있을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 원하는 건 내가 바로 원하는 건 이 노란색에 해당하는 이 부분의 부피를 지금 계산해 보고 싶다. 그럼 여기서도 이미 축은 결정이 된 것 같고 내가 구하려고 하는 그 부피가 존재하는 좌표들을 보면 인테그랄 3분의 2r부터 r까지가 되는 거고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니? 이 중간에 포함되어 있는 임의의 좌표가 x인 점에서의 단면 요 단면의 넓이를 어떻게 하면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핵심 포인트죠. 그럼 얘를 정면에서 바라본 단면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0이란 얘긴데 임의의 x란 얘긴데 내가 필요한 건 바로 뭐냐? 이놈의 반지름, 이 원의 반지름, 즉 이 길이가 지금 현재 필요한 거고 이 길이가. 그죠? 같은 길이겠지? 근데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니까 여기 r이고 여기 x고 여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고 피타고라스. 그러니까 이거 제곱하고 파이 곱하면 넓이가 나오는 거야. 내가 지금 구한 이게 반지름이니까 이거 제곱하고 파이 곱해줘야 넓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제곱해 파이 r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의 적분을 계산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이 부분의 부피 나오는 거야. 그리고 참고로 하나만 설명할게. 이거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적분하잖아? 그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하겠다는 뜻이지. 이거 만약에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적분하면 니네가 알고 있는 9의 부피 공식이 나오게 돼. 원래 9의 부피 이렇게 증명한 거야.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잖아 9의 부피? 원래 이걸로 구하는 거야 9의 부피 공식은. 9의 건널비나 이런 것들 다 사실은 얘네들로 계산하는 것이다.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해봤더니 이게 나오더라고. 아니 뭐 다 보면 알잖아. 81분의 8파이 나온대. 자 60번이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64번 볼게요. 64번. 자 이 문제도 사실은 좀 많이 회자화되는 문제 중에 하나다. 많이 언급되는. 그럼 니네가 솔직히 뒤에 71번하고 73번 했는데 71, 73은 잘 안 나와. 잘 못 봐. 처음 봐. 처음 본 건 아니고 71은 처음 보고 73번 문제는 지금 약간 이건 교육과정 좀 빠진 부분이야. 회전체 부피는 다루지 않는 게 사실 기본적인 요즘 원칙이거든. 어떤 회전체, 뭔가를 돌렸을 때 생기는 부피는 안 하는 게 사실은 지금 교육과정이 좀 맞아서 사실은 요것도 조금 그렇고 사실은 64번도 조금 그래. 근데 뭐 학교 선생님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니까 알긴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64번 문제 한번 보자. 비슷해 느낀 상당히 비슷하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6인 반구. 근데 걔를 지면과 30도가 되도록 회전을 했대. 아우 힘들어. 자 원래 지면과 평평하던 이 수면을 지면과 30도의 각도를 이루어서 이렇게 회전을 해서 그 단면의 모양이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된 거야. 그래서 그릇의 모양이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물의 부피는 이 정도의 물에 남아있을 텐데 그럼 이 물의 부피를 한번 계산해 보자라는 게 이 문제가 의도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 그릇의 반지름의 길이가 6이라 했고 이 각도가 30도라 했기 때문에 이 길이가 3이고요. 이 길이는 3루트 3이야. 3루트 3.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뭐 어느 쪽 방향을 기준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 얘를 내가 Y축이라 할게. 맨날 X축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은 얘 중심의 좌표를 만약에 0이라고 하면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이고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6이겠죠. Y축을 기준축으로 설정한 거야. Y축을 기준축으로. 갈게. 부피가 존재하는 곳의 좌표는요.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3까지. 이번엔 dy를 곱합니다. 자,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건 이 중에 좌표가 y인 곳에서의 단면의 넓이를 어떻게 y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방법은 동일합니다. 이거 y에 대한 절대값이야. 이 길이가 y에 대한 절대값이고 그럼 이 길이는 반지름 길이 6이기 때문에 이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루트에 36 마이너스 y의 제곱이 돼. 넓이. 그러니까 이거 제곱하고 파이 곱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이거 제곱해. 36 마이너스 y제곱 걔에다가 파이 곱해서
적분해 주시면 된다. 자,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이제 부피식이 나오게 된다. 뭐 같은 원리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같은 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니네 이거 다 아는 건가 진짜. 이거 다 시험에 나오는 건데 이런 것들. 자, 뒤에 넘어가서 이제 71번하고 73번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 73번은 조금 오바긴 해. 그래도 한번 살펴보긴 할게. (71번) 보자. 자, 반지름의 길이가 10인 반구 모양의 그릇에 반지름의 길이가 5이고 높이가 충분한 직원 기둥을 세웠답니다. 자, 반구 모양의 그릇이 있었어. 단면으로 생각할게 그냥. 자,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10인 반구 모양의 기둥 하나를 이렇게 박아놨어. 기둥 하나를 이렇게 박아놨어. 기둥 하나를 이렇게 박아놨어. 이렇게 기둥 하나를 빡 하고 이렇게 박아놨어. 그래서 나의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현재 10인데, 나의 반지름의 길이가 10인데 이 안에 들어있는 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5라 했으니, 자, 이런 기둥을 지금 현재 박아놓은 거고, 근데 이제 문제에서 마지막에 보면 알겠지만 반구 모양의 그릇과 원기둥 사이인 이곳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으니, 내가 지금 원하는 건 바로 뭐다? 이 부분, 이 중간에는 이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여기에 붙는 부피를 지금부터 구해보고 싶은 거야. 근데 얘도 이제 축 방향을 어디로 설정하냐? 그럼 이번에는 이쪽 방향을 x축이라 할게. 그 방향은 내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거든. 얘를 x축이라 해서, 자, 부피가 존재하는 곳을 확인해 보니 0부터 5 루트 3까지구나.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5 루트 3까지 이 중간에 임의의 점 x를 잡았을 때 발생하게 되는 얘를 기준으로 자른 이 단면. 근데 이번엔 단면이 뭐처럼 생겼냐면 이게 도넛 모양처럼 생겼겠죠, 그죠? 도넛 모양처럼 생겼지,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식을 니네가 표현할 수 있느냐가 이제 사실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가 된 거죠, 그죠? 자, 이 부분의 넓이를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냐. 근데 어렵진 않아. 이 길이가 10이잖아. 이게 x잖아. 그럼 이 길이는 루트 100-x 제곱인데, 그래서 원의 넓이에 해당하는 파이 곱하기 100-x 제곱에서,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은 무조건 빠지거든. 25파이가 무조건 빠지거든. 그래서 25파이를 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구간까지 적분해주게 되면 내가 원하는 부피가 나오게 된다. 자, 이게 뭐 기본적인 원리라 생각해주면 돼. 자, 가운데 기둥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 파란색 분 필 어디 갔지? 저기 있구나. 자, 가운데는 기둥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 부분의 부피는 언제나 25파이가 되게 되니까, 넓이가 25파이가 되니까 얘는 항상 일정하게 빼주고, 그 다음에 바깥쪽의 넓이는 그때그때 달라지니 계산해주자. 뭔가 좀 되게 뭐 그 색깔 많이 칠해서 좀 복잡해 보이지만 니네가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보면 부피 구하는 방법 항상 일정하다. 긴주 설정하고, 부피가 어느 곳에 존재하는가? 좌표가 x인 곳에서 단면의 넓이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 요것만 생각해 주시면 돼. 자, 마지막으로 73번 설명하고 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 자, 지금 이런 도형을 원뿔대라고 해요. 원뿔대. 단면만 생각할게. 그래서 이 길이가 3이고 이 길이가 5고 이 길이가 4인 상황에서 뭐 얘를 회전한 거죠. 그래서 이번 교육과정 들어오면서 사실은 제일 크게 바뀐 게 회전체에 대한 부피는 좀 하지 말자. 이게 좀 그 교육과정이 좀 바라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그거랑 좀 위배되게 이거의 부피를 그러면 과연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냐. 근데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 센스 하나만 발휘하면 돼. 야, 내가 얘를 x축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이 점의 좌표를 0이라고 하면 이 점의 좌표는 얼마가 되냐면 아마 4가 되게 될 거야. 그지 않냐? 그지 않냐? 그럼 내가 필요한 건 바로 뭐다? 이 안에 일단 적분은 0부터 4까지 할 거야. 그럼 내가 필요한 건 바로 이거의 넓이식. 어떤 넓이식? 여기에 임의의 점 x를 잡았을 때 발생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길이가 x라 했을 때 발생하게 되는 요 길이가 필요한 거 아니니? 왜냐면 이게 반지름이 돼서 요거 제곱해야 넓이가 되게 될 테니까. 그지? 그럼 잘 생각해봐. 딱 한마디만 설명하고 넘어갈게. 이게 x축이고
예를 들어 얘가 y축인 상황에서 함수식을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x축, y축이 아니라 이쪽에 x축이고 이쪽에 y축일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x면 이 직선식이 y 절편이 3이고 x값이 4 증가할 때 이 증가는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이라 볼 수 있지 않니? 내가 필요한 건 이 길이거든? 이 길이? 이 길이를 어떻게 식으로 나타낼 것인가? 그럼 이제 이게 x축방이라 생각을 하면 y절편이 3인데 x값이 4 증가할 때 이만큼 증가하는 기울기가 2분의 1인데 절편이 3인 요게 반지름이니 얘를 제곱하고 파이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구간까지 적분해 주시면 부피가 나오게 된다. 근데 요즘엔 요게 좀 안 나오려고 하는 추세니까 뭐 이런 것도 있나 보다 정도로 봐주면 될 것 같아. 이게 답이 3번 2분의 x 더하기 3이다. 이거 옛날 기출문제인데 근데 그거는 회전체 부피를 한참 다루던 때 기출문제고 지금은 이런 거 좀 내기가 조금 부담스럽다. 조금 그렇다. 자, 요까지를 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15분 쉽게. 리모컨 어디 갔지? 리모컨 어디 갔지? 아, 있구만.